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이정채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내년도 서울 주택시장 전망, 2020년 서울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년도 서울 주택시장 전망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몇 가지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근거로서 수량 변화에 따른 전망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유동성, 현금의 흐름, 유동성 흐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주택은 항상 정책적인 사항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정책적인 변수에 따른 전망,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당장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금년 4, 4분기 시장 동향과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비밀노트에서 본격적인 반등 시기가 언제인가, 또한 2020년 전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량 변화에 따른 서울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왜 수량이 중요하느냐? 주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생활의 필수제입니다. 이러한 필수제는 수량의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택은 다른 필수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 또한 주택입니다. 그만큼 주택 시장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수량 변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량 변화 중에서도 두 가지 수량의 변화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주량 변화입니다. 입주량. 두 번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가능한 매물량의 변화, 이런 두 가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이런 수치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입주량, 두 번째가 거래 가능한 매물이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추이를 지켜본다면은 서울의 주택시장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서울의 주택, 즉 아파트죠. 입주량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5년간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실현 가능한 데이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을 베이스로 한 그런 예측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말하는 입주량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전국적인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 한 39만 3천 호, 작년에 45만 9천 호,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39만 6천 호 해서 좀 축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에 더 축소해서 32만 3천 호, 자, 2021년도에는 21만 4천 호에서 급감을 하죠. 자, 서울만 놓고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2만 8천 호, 2018년도에 3만 7천 호, 금년도에 4만 3천 호, 내년도에 4만, 좀 축소가 되죠. 내후년도에는 1만 9천 해서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도도 이제 숫자는 전반적으로 쭉 줄어든 추세죠. 금년도에 14만, 내년도에 11만 2천, 내후년도에 2021년도에 7만 7천으로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년도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입주량이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2021년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주량이 반토막 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으면서요, 있고요. 또한 지금 제가 여기서 지방 데이터는 뺐습니다만은 지방도 전반적으로 입주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지방 주택 시장의 약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아니면은 내후년도에는 확실하게 약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금년도에 4만 3천인데요. 이 4만 3천이 좀 많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 5만 호 정도가 적정 입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5만 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손 치더라도 4만 3천이면 좀 많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4만 3천 호에는 한
세대가 넘는 만 세대 가까운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작년도 데이터에서 금년도 데이터로 이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기도 숫자, 예를 들어서 올해 4만 3천이 서울이다. 자, 경기도가 올해 14만 호가 입주입니다. 이 숫자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 서울의 4만 3천이 그렇게 많이 적어 보이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이렇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14만 호는 대부분 신규 택지 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구수 증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순 증가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서울의 4만 3천 호의 새 아파트 입주량은 가구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순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되는 새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4만 3천 호 중에 약 한 10% 수준만 순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이런 4만 3천 호의 아파트가 가구수가 계속 늘어난다,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순 증가는 미미하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물론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만큼 늘어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2022년 이후에 이렇게 반토막 났다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이 한 12,000세대가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조금 소폭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대폭 좀 늘어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구반포 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가 되면서 한 6,000세대가 또 입주 시기가 한 5년 이후로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의 입주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량 변화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이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택 거래량의 급감 속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대폭 축소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심화 내지는 아예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내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그 요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도 8회 대책 발표 이후에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다주택자, 즉 집주인들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대응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는 그런 집주인의 이치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굉장히 많이 등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140만 호 정도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약 한 3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시장의 매물로 나오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내지는 고착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도록 법에 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입니다. 자, 먼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있죠. 두 번째는 전매 제한이죠. 자, 입주권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연장되면서 시중에 나올 수 있는 거래 가능한 매물을 대폭 축소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도세 변경도 역시 매물 잠김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면서 2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고요. 또 다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경과돼야 그 이후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2022년 1월부터 실시가 되죠. 이런 거 역시도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은 전매 제한 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그 일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기간을 대폭 연장시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아마 가속화시킬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현재 2년에서 4년 내지 6년으로 늘린다면은 이 또한 매물 잠김 현상에 일조를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내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독자 무료 이벤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쌤에다가 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논현역 4번 출구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아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부동산 재테크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세미나 후에 저하고 1대1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상담 기회도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